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2조 심판의 주장 이거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야당의 민주당의 정권 심판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총선 6일 남았어요. 사전투표 내일부터 시작이고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예측 의석수는 민주당이 좀 국민의힘보다 많게 예측하는 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다 동일한 것 같은데 또 하나 동일한 게 비슷한 게 이거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박빙이 55곳, 55곳, 이재명 대표는 49곳. 그럼 거의 한 50곳 정도를 박빙으로 보는 거 양당이 지금 동일하게 보는 것 같거든요. 2, 3% 차이로 뭐 적게는 몇백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 지금 부대변인이 보고 있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하고 그래요? PK 충청에서 박빙 그다음에 막 지금 치열하게 격전진 데가 많아서 여기서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냥 3, 40석이 그냥 날아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3, 40석이 만약에 그냥 바뀐다면 지금 전반적인 예측은 민주당 예상 의석수가 국민의힘보다 좀 많잖아요. 네네네. 그게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저희는 박빙 우세라고 보지 우세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예전에 막 야권 전체 200석 막 이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50년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151석 목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151석은 저희가 지난번에 180석 받았기 때문에 과반을 확보해야 되고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희가 2조 심판으로 정말 야권이 공중 분해될 텐데 과반을 확보해야죠. 그거는 이제 당위적인 목표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현실적인 예상 의석수는 어느 정도 보세요? 저희는 원내 일당 진보 세력 전체의 과반 확보 이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는 거지 지금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왠지 들어보니까 약간 부자 몸조심 같은 느낌도 좀. 아닙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표정을 웃고 계셔가지고. 웃어야죠. 방송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목동만 오면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200석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얘기 이런 말씀이신 거구나.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면 과반이 이제 목표는 맞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지금 보니까 정권 심판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권 심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개헌 저지선이 뚫리면 이 뭐 탄핵될 수 있다 대통령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 보니까 야권이 개헌해가지고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던데 국민의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엄살이에요?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잘못된 선거 캠페인이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이 돼가지고 뭐 개헌 저지선을 얘기한다는 게 사실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보수 지지층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좀 선거가 급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과거에 없었는데 앞으로 생긴다뇨. 그러면 50년 통틀어서 제일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거 초보다 보니까 좀 말씀을 할 때 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급하다 보니까 막 던지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럼 일단 민주당은 선거 막판까지 정권 심판으로 계속 밀고 가겠다. 이건 맞는 거죠? 그럼요. 그 정책. 이 정권 심판론이 많이 이제 불거진 이유, 그럼 현 정권이 제일 잘못한 건 뭐라고 보시고 정권 심판론을 계속 밀고 계시는 거예요? 현 정권이 제일 잘못한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국정을 잘 하겠다는 의지, 애국심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아무래도 노하우가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나오고 이러면서 많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이 부족한 자존감이 생겼을 때 권력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야당만 탄압을 하면 괜찮은데 좀 약한 세력, 노동자, 학원 강사, 의료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마구 탄압하면서 어떤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그로 인해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사실 부분적 내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2년간 일정 정도 효과는 냈죠. 다만 그런 전쟁 국지전에서는 항상 피해자가 나옵니다. 피해자가 원한을 갖고 그러한 원한들이 모여서 결국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론 반대론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전쟁에 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자존감 떨어졌다는 부분은 저거는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의 개인 생각이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추정으로 저희가 추정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조 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 인터뷰 잘 보셨죠? 잘 들었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는 게 양문석 후보의 얘기인데 대출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자격이 없는데 예. 대출을 받았고 예. 그다음에 용도와 다르게 대출 썼지 않습니까? 일단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대출 회수하겠다 어제 그거 발표했죠. 잘못된 일이죠. 예. 양문석 후보도 거듭 사과를 했고 가족이 그랬지만 예. 본인이 거듭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대출금도 다 갚고 시세 차익에 생긴 부분은 기부하고 손해는 감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사과드리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판세에 네. 어떻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수도권 판세가 뭐 수십 표, 수백 표, 예. 수천 표, 1000표 이내로 지금 등락이 엇갈리는데 예.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죠. 아니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거 기간에 공천이 확정된 후보를 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한데 만약에 당에서도 문제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49곳이 격전지다. 몇백 표 차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이 양문석 후보 논란 때문에 민주당이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뚜껑 열어봐야 알지만. 네네네.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근데 사실은 후보를 안 빼는 이유는 뭐예요? 후보 개인이 대출을 받은 게 아니고 예. 물론 이제 뭐 실질적인 거는 저희가 모르죠. 예. 실질적인 거는 저도 좀 의혹이 있지만 예. 그래도 후보 본인이 받은 대출이 아니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유권자의 어떤 선택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후보를 빼버리면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경우도 생길 그 수 지역은 있는데 예.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예. 민주당이 투표의 어떤 그런 권리를 빼앗는 거잖아요. 선택의 권리를.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고 예. 프랜차이즈 정당이기 때문에 손해를 좀 보더라도 유권자의 권리를 좀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고 예. 사실 내일 사전투표입니다. 예, 그렇죠. 그걸 앞두고 저희가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선거 판사를 만든다는 게 아무래도 지도부는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부대변님 네. 양문석 후보 본인이 받은 대출은 아니라는 말씀은 대출 채무자는 형식적으로는 딸이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딸을 부부 공동명인 집에 대출금으로 쓴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거고 그 돈은 양문석 후보 부인과 양문석 후보가 공동명인 집에 대출 썼으니까 아내와 딸이 알아서 한 거고 양 후보는 몰랐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저는 뭐 몰랐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이제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후보 본인이 받은 대출은 아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린 말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일단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금감원에서 이제 뭐 검사한다잖아요. 네, 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고발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게 사기죄로 검찰에 넘어가면 네네네. 결국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재판에 문제가 네네네. 생길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실형에 나오면은 저 국회의원 이제 자격 없어지는 거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양문석 후보가 요거를 주도했냐 알았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데 네네네. 양문석 후보가 받은 대출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이제 당에서 전략을 그렇게 짜시는 건가 제가? 아니 전략 그렇게 짜는 게 아니고 제 개인 생각이고요. 네. 그 어떤 사법 처리는 형이 확정돼야 뭐 우리가 그렇죠. 당연히 그런 그거지.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사람들도 예. 4명이나 사면해가지고 이번에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건 좀 지켜봐야 되는 일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금감원이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편법을 넘어서 불법 대출로 본다. 네. 금감원 검사 시작한다. 네. 총선 전이라도 빨리 결과 내서 발표한다. 문제 있으면 검찰 고발한다. 여기거든요. 네네.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의 그 코멘트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금감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이복현 원장은 아주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수관계인 친윤 검사로서 금감원장으로 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렇게 전면으로 나서서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부적당하다고 보이고요. 만약 예. 제가 금감원장이었다면 예. 전국에 있는 모든 예. 대출기관을 조사를 해서 예. 이런 편법 대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예. 그것부터 먼저 실행을 하고 예. 그다음에 양문석 개인에 대한 거는 정말 그 대변인 정도나 그 뭐 홍보
과장 정도가 브리핑해도 되는데 본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과잉 충성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용인갑의 이원모 후보에 대해서 그 배우자가 나토 신 씨라고 네? 나토 순방 갔을 때 김건희 여사 이렇게 수행한 그 신 씨라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SK 주식을 16,000주 장남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재산 신고할 때 21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8억이 넘거든요. 그럼 주식이 올라서 그런 걸 어떻게?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 용인갑에 출마하셔서 대통령이 2번이나 가서 500조 공약하시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본인도 반도체 산업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이 되는 걸 마구 공약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거 사실 땅 사놓고 고속도로 내는 거랑 비슷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뭐 조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사실관계는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이 이제 용인갑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 때 그때 이제 이미 이원모 후보가 거기 공천이 확정되기 전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어쨌든 SK텔레콤 주식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보도가 된 사안이죠. SK 하이닉스 주식을 죄송합니다. SK 하이닉스 작년에도 16,000 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때 평가액이 11억이었습니다. 저는 이원모 후보가 왜 용인갑에 갔나 연고가 없었는데 왜 갔나 했더니 SK 하이닉스 주식을 27억 8억 상당 가지고 있어서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정입니다. 일단 의혹입니다.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부분은 저희가 다시 좀 자세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 더 해보죠. 김준영 후보. 이화여대에서 고발한다고 하고 위안부 단체에서도 지금 사자 명예훼손행위로 고발한다고 하거든요. 김준영 후보는 사과는 했습니다. 이 부분의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지금 뭐 그 해당 학교 학생들이나 또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로서는 좀 죄송하고 정말 반성하는 입장이고 참 그렇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문석 후보보다 이 이해관계자는 더 많은 사안일 수도 있잖아요. 이화여대가 있고 위안부 단체가 있고 여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동일한 질문인데 예전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2012년에 당시에 노원의 이제 김용민 후보 저 선거 기간 막판에 터진 과거의 막말 논란 이걸로 그냥 후보 유지했다가 사실 민주당이 예상했던 의석수보다 좀 덜 얻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김용민 후보 때문이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왜 후보를 정리, 공천 취소 이걸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그 김용민 제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김용민 후보의 발언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어떤 김준혁 교수의 발언을 어떤 게 중하고 어떤 게 더 잘못됐고 이렇게 경중을 따지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주관적인 요인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거에 김준혁 후보가 어떤 역사학자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던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 후보자로서의 그런 파급 효과도 다르고 그리고 또 공직 후보자로서의 그런 그 어쨌든 이거는 피해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계속 뭐 죄송하다고 반성하고 뭐 사죄를 구해야지 뭐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그런데 투표인데 지금 저희가 어떤 지역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금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도 좀 어렵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미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하면서 정말 저희 국민의힘 지금 그렇게 많은 문제 후보가 있어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내일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기는 참 지도부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신지호 위원장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판세가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다. 그 후보들 놔두고 예를 들어서 한두 석 날아가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아니죠. 이렇게 보던데 아닙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정당은 사실 후보를 내야 되는 본연의 역할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인데 어떤 선거 기간 중에 저희가 혼나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선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속 저희가 사죄를 하고 용서하실 때까지 빌어야죠. 뭐.
부대변인님, 이거 사실은 부대변인님이 결정하신 문제는 아닌데. 네네. 그렇죠. 이런 저 일각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양문석 후보는 전해철 후보 이기고 올라왔고, 네. 김준영 후보는 박광원 원내대표 이기고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비명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이기고 올라온 찐명 후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빼는 거를 주저주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예.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시사부터 이제 비서관으로 모시고 찐명죠, 찐명이시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무조정 부실장 최근까지 했는데요. 예. 그 두 분은 찐명 후보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대표님하고 특별한 인간관계도 없고 예.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이런 예. 발언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뭐 저희랑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김주호 부실장 정도의 찐명 근처에는 오지도 못한다. 아니 뭐 찐명 저희가 뭐 찐명 이렇게 나누진 않지만 예. 그렇게 뭐 친분이 두텁거나 저랑도 두텁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좀 침소봉대입니다. 그거.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요거 좀 말씀을 좀 짚어보죠. 장진영 후보의 동작 갑입니다. 양평 땅 투기 의혹, 재산 축소 의혹, 요거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장진영 후보는 예. 저는 왜 국회의원 출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부동산 개발업을 하셔야 되는 분이 양평에다가 몇천 평의 땅을 사고 수십억, 80억 상당 대출 받아서 좀 투자하신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업의 대표세요. 가족들이 본인이 대표고 뭐 감사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업을 하시는데 개발업을 하시는데 또 무등록으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정말 이 부분 검증을 하셨는지 의문이고 언론 환경이 좀 제가 볼 땐 기울어졌으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정말 큰일 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짚어보죠. 이 조수연 후보 대전이죠. 이 전세 사기 피의자 변호 전력. 요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뭐 4.3 관련해서도 뭐 김일성 뭐 지령설 그다음에 일제 시대가 살기 좋았다 이런 뭐 망언을 뭐 그냥 정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저기 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의 그 피의자들 변호도 하셨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후보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 특위가 없는지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지호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